머지한 결과에서 인덱스는 그 두 번째 테이블이 가지고 있었던 인덱스 순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테이블에서 A라고 하는 값이 가지고 있던 인덱스가 3번이어서 여기 A 이렇게 머지가 될 때 인덱스가 3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테이블 DF3번이죠. DF3번에서 B가 머지가 될 때 B 14 이렇게 머지가 될 때 B가 가지고 있던 인덱스가 1이어서 여기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전 시간에 여기서 리셋하면 될 건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리셋 인덱스를 했었죠. 그러면서 리셋 인덱스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인덱스를요 컬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기능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인덱스가 0, 1, 2, 3이라고 연속적인 숫자로 리셋이 되기는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3, 1, 2, 0이라고 하는 값이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었었는데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파라미터가 뭐냐면 드랍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인덱스를 리셋할 때 리셋을 할 때 여기 생기게 되는 기존에 있던 인덱스가 컬럼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컬럼을 드랍 삭제를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컬럼만 딱 남고요. 컬럼만 남고 여기는 0, 1, 2, 3이라고 리셋이 된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기능을 원하시면 리셋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랍을 쓰는 이유 아시겠죠? 그냥 리셋 인덱스는 기존의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면 드랍은 그 새롭게 만들어진 컬럼을 삭제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요. 주석으로 정리해줄게요.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리셋한다. 인덱스를 리셋한다는 얘기가 0, 1, 2, 3이라고 만들어준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파라미터까지 전달을 하면 리셋 인덱스를 하는데 드랍 여기를 그러니까 드랍의 기본값은 false였었다는 얘기죠.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만들어지는 컬럼을 삭제하지 않겠다가 기본값이었던 거고 이거는 삭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인덱스를 삭제를 해버리고 리셋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이 name이라고 하는 컬럼 자체가 없어지고 얘가 원래 A, B, C, D가 원래 인덱스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인덱스를 리셋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이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아예 인덱스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리셋이 아니라 set이요. set 인덱스로 세팅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코드가 동일합니다. pandas.merge 데이터 프레임 1번과 데이터 프레임 3번 왼쪽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컬럼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이용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만들었었던 데이터 프레임하고 똑같죠. 이 상태에서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겠다. 그거는 set index예요. set index.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는 겁니다.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하면 0, 1, 2, 3, 4는 없어졌죠.
0, 1, 2, 3, 4는 없어졌고 이거 컬럼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인덱스에 이름이 붙어 있는 형태. 인덱스의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행이 A, B, C, D라고 하는 4개를 가지고 있고요. 컬럼은 value 1, value 2, 데이터 이렇게 해서 3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 이렇게 해서 A, B, C, D가 인덱스로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2가지 정도로 하시면 그 보기 싫게 뭐 3, 1, 0 이렇게 나왔던 게 사라질 것 같아요. 뭐 0, 1, 2, 3, 4로 리셋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덱스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et 인덱스 여기에는 컬럼 네임을 주시면 돼요. 컬럼 네임. 그러면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 세팅한다 라는 뜻입니다. 세팅한다. 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주는 방법에는 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컴캣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컴캣. 컴캣은 정리를 하자면 시리즈나 판다스점 시리즈라고 할게요. 판다스점 시리즈 객체 시리즈 또는 판다스점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프레임을 축을 따라서 엑시스를 따라서 합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뭐냐면 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걸 합치려면. 근데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그 인덱스를 제외하면 1차원 데이터예요. 이렇게 값들이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원래 시리즈는 축이 한쪽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는 순서를 얘기해요. 그 순서가 어떤 방향? 이쪽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리즈에서는 축이 몇 번 축밖에 없냐면 0번 축밖에 없어요. 0번 축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엑시스. X축, Y축 그러잖아요. 우리 좌표평면 그릴 때 X축, Y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를 엑시스, X축. 그 다음에 여기를 Y축, Y 엑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는 넘파이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는 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데이터가 어느 쪽 방향으로 쌓여 나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0번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데이터, 여기 2번 데이터. 이런 순서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죠.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그 방향을 엑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리즈는 한쪽 원래 시리즈 여기 오타가 있었군요. 시리즈는 원래 한쪽 방향밖에 없어요. 한쪽 방향밖에 없고 데이터 프레임 같으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은 로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컬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로우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저장될 수도 있고 컬럼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저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0번하고 1번인데 어느 쪽이 0번이냐면 로우의 방향이 증가되는 방향이 그게 엑시스 0번이에요. 0번 축.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1번 축이에요. 딱 이것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우리 2차원 배열 생각해 보시면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 1, 2,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할 때 자, 여기 있는 인덱스 뭐라고 썼었어요? 로우 인덱스를 먼저 쓰고 컬럼 인덱스를 나중에 썼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축을 어떤 방향을 먼저 이쪽 방향을 먼저 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 방향으로 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0번 축과 1번 축 두 개를 가지게 되고요. 시리즈에서는 0번 축만 있어요. 0번 축만 있는데 합쳐줄 때에는 0번 축을 따라서 합칠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축 1번이라고 하는 축을 만들면서 합칠 수도 있어요. 시리즈에서는. 자,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축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죠? 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순서를 따라서 쭉 그쪽 방향이다. 그래서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 컬럼이 증가하는 방향, 그 방향을 축이라고 얘기를 한다. 시리즈에서는 어차피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없으니까 축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인덱스도 0번밖에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향이 로우를 따라서 저장될 수도 있고 컬럼들을 따라서 저장될 수도 있죠. 그래서 축이 두 개의 축이 가능해요. 순서는 어디가 먼저다? 로우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 로우의 행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0번.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이 1번.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을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을 컨캣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컨캣 중에서 우리 시리즈를 먼저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컨캣 보죠. 시리즈를 먼저 볼게요. 시리즈에서의 컨캣. 시리즈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시리즈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시리즈. pandas.series라는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여기 그냥 문자열들을 넣어 볼까요? 데이터에다가 A, B, C 이렇게 세 개를 넣을게요. 시리즈는 딕셔너리가 아니라 리스트로 넘기는 이유 아시겠죠? 컬럼 이름 그다음에 값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쭉 하나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S1 출력해 보시고요. 자, 이번엔 S2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pandas.series 역시나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시리즈를 만들 텐데 A, B, C, D, E 이렇게 할게요.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위쪽에는 문자열 3개를 저장하고 있는 시리즈고요. 아래쪽은 문자열 2개를 저장하고 있는 시리즈예요. 자, 2개를 합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머지는 테이블과 테이블이 있을 때 공통되는 컬럼이 있어서 그 공통되는 값들을 가지고서 서로 이어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 머지였었던 거고요. 지금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문자열에서 문자열 컨캣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그냥 옆에다가 붙여주는 게 컨캣이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에다가 밑으로 붙일 거냐 아니면 옆으로 붙일 거냐 이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 밑으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붙일 거냐 아니면 옆으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이어 붙일 거냐 단지 이 개념인 거예요. 이게 컨캣인 거예요. 알겠죠? 밑으로 이어 붙이는 것은 엑시스 1, 0번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엑시스 1번을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 시리즈만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0번 축을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1번 축을 따라서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이용하시는 메서드는 판다스에서 찾아보시면 될 거고 제가 컨캣이라고 했기 때문에 컨캣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pandas.concat. 자, 여기에 파라미터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엑시스부터는 기본값이 있어요. 엑시스는 0이다. 조인은 아우터다. 뭐 이그노어는 false다. 등등등등등등이 있는데 딱 하나 디폴트 값이 없는 게 있죠. 그게 이 녀석이에요. 오브젝트들을 넘기래요. 오브젝트들을 넘기시는데 어떤 오브젝트냐? 이터러블. 반복이 가능한 녀석들을 넘기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자리에 뭘 넣어라? 리스트, 튜플, 배열,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그런 것들을 넘기면 된다는 얘기야. 이터러블이 가능한 타입을 오브젝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넣어라 라는 얘기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등등 넘파이 배열, 판다스 시리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그런 것들을 넘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묶을게요. 리스트로 묶어서 S1 그 다음에 S2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요렇게 시리즈가 있었다. ABC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DE라고 하는 시리즈를 붙인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붙였어요? 이 방향으로 붙였죠. 이게 엑시스 몇 번이다? 그게 엑시스 0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서를 보시게 되면 엑시스 0번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엑시스 0번이라고 하는 것은 넣어도 안 넣어도 똑같은 결과예요. 왜? 디폴트 값이 0번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엑시스 0번은 생략 가능합니다. 기본값이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0번 축을 따라서 합쳐주겠다가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시리즈 S1을 만들 때 012라고 레인지 인덱스가 자동으로 붙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시리즈를 만들 때에도 0, 1이라고 하는 레인지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 인덱스들은 자동으로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리즈에서 0, 1, 2가 있었고 두 번째 시리즈에서 0, 1이 있었으니까 인덱스도 그냥 그대로 멀지가 돼요. 그대로 그냥 컨캣 합쳐지는 겁니다. 저거는 없앨 수 있어요. 저거는 컨캣이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 자체에 저 기능이 있어요. 컨캣 그리고 S1과 S2를 합쳐주세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덱스를 무시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lse. 인덱스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존의 인덱스를 유지해라 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그노어 인덱스를 true라고 주시면 그러면 값들은 A, B, C 그 다음에 D, E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요. 이게 일종의 리셋 인덱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그노어 인덱스 합쳐주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합쳐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엑시스 0번은 밑에서는 생략해 버린 거예요. 어차피 같은 이쪽 방향으로 합쳐지게 될 테니까. 그 다음 인덱스 무시하세요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0번 축을 따라서 그 합쳐주는 방법이고요. 자, 이번에는 시리즈더라도 옆으로 합쳐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1과 S2를 넘기는 건 똑같이 넘기시는데 엑시스의 기본값을 0이 아니라 1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결과 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결과가 뭐가 되냐면 두 개의 시리즈를 1번 축으로 합치겠다 그러면 1번이라고 하는 건 이쪽 방향이거든요. 무조건. 이쪽 방향이 0번이고요.
이쪽이 0번이고 이쪽은 1번이에요. 그래서 시리즈와 시리즈를 합치더라도요. 이렇게 시리즈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리즈가 하나가 있었죠. 시리즈와 시리즈를 합치더라도 1번으로 합쳐버리면 그 결과는 시리즈가 아니라 컬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밑에다가 써드릴까요?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시리즈가 있는데 그 밑으로 쭉 연결을 하는 거는 이렇게만 연결을 하는 거는 그 결과는 그냥 시리즈예요. 그 결과는 그냥 시리즈인데 시리즈가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붙인다. 옆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컬럼이 생겨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인 거죠.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생겼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생겼고 NA가 들어가죠. NA가 들어가는 이유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시리즈에서 ABC 인덱스 0, 1, 2 그 순서에 ABC가 있었고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인덱스 0번과 인덱스 1번에 D2가 있었기 때문에 인덱스 2번에 들어갈 값이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값이 없습니다. 라고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원래 시리즈는 축 방향이 0번 축밖에 없지만 합칠 때에는 0번 축으로 합칠 수도 있고 1번 축으로 합칠 수도 있다. 근데 0번 축으로 합치게 되면 그 결과는 그대로 시리즈이고 1번 축 방향으로 합치게 되면 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 이런 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어떤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밑으로 합쳐주게 되면 이거는 무슨 방향? 엑시스가 0번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옆으로 합치게 되면 이거는 이쪽 방향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는 엑시스가 1번 방향.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예제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그냥 예제를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그냥 데이터 프레임 1번. 여기서도 그냥 또 데이터 프레임 1번이라고 할게요. 판다스.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시고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로 만들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numpy.random.seed 1번 이렇게 먼저 하고요. 컬럼으로 줄게요. 컬럼으로. 죄송합니다.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줄게요.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주고요. 학생 번호 처음에 번호를 붙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컬럼 이름을 뭐 id라고 할까요? id라고 해서 여기를 numpy.a range 5명만 할게요. 0, 1, 2, 3 1번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5명이 되겠죠. 5명이 될 거고요. 그 5명의 시험 점수를 넣을게요. 5명의 시험 점수를 뭐라고 할까요? 국어 점수 이렇게 할게요. 네. 국어 점수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랜덤으로 만들게요. numpy.random.rand int 100점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할게요. 100점보다 작은 거
하나만 더 할게요. English 이렇게 하고 numpy 점 random 점 round int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필요한 게 있네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이즈가 필요해요. 사이즈 5개. 여기도 사이즈 5개.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난수를 만들어 주는데 어떤 범위의 난수? 100보다 작은 정수 난수란 뜻이고 뒤쪽에 있는 사이즈는 몇 개? 5개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학생들에 대한 점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출력해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시험 점수가 쭉 있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쭉 있는데 학생이 1번 학생부터 5번 학생까지 본 시험 점수들이에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기는 복붙을 좀 할게요. 똑같은 코드여서 변수 이름을 데이터 프레임 2번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둘 다 2번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레인지만 좀 바꿀게요. 이번에는 6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6번 학생부터 11보다 작으면 5명이죠. 그죠? 뒤쪽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 볼게요. 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딱 놓고 보면 어떻게 이 두 개의 프레임은 아래쪽으로 합쳐야 될지 상하로 합쳐야 될지 좌우로 합쳐야 될지가 예상이 되시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1번 학생부터 5번 학생까지의 두 과목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6번 학생부터 10번 학생까지 다시 똑같은 과목의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거를 파일에다가 쪼개서 넣은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일에서 read CSV를 했더니 5명의 학생밖에 없었고 두 번째 또 데이터 프레임에서 read CSV를 했더니 그 다음 학생 5명에 대한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액시스 몇 번 방향으로 0번 방향으로 합쳐줘야 되는 그런 모습의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합쳐볼게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pandas.concat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1번과 데이터 프레임 2번 그리고 생략 가능하긴 하지만 액시스 0번 이거는 생략 가능하죠. 이렇게 합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합쳐진 게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1번에서 1번 학생부터 5번 학생까지 데이터 프레임 2번에서 6번 학생부터 10번 학생까지의 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해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인덱스가 0, 1, 2, 3, 4, 0, 1, 2, 3, 4 이거는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리셋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죠? 그거는 여기에 그대로 ignore 인덱스 true라고 주시면 인덱스가 0번부터 9번까지 레인지 인덱스가 자동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생략 가능해요. 액시스 0은 생략 가능합니다. 굳이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 액시스 0번으로 해주는 게 맞을 거고요. 이런 경우라면. 근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3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3번을 pandas.dataFrame이라고 만들 건데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코리안 잉글리시였어요. 매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매스. numpy.random.round int 100보다 작은 정수들 사이즈는
5명이었죠. 5명. 하나를 더 할게요. 사이언스 SCI라고 할까요? 똑같이 numpy 점 random 점 rand int. 여기도 100보다 작은 정수 개수는 5개. 하나만 더 할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history, hist 이렇게 해서 numpy 점 random 점 rand int 100개 size 5.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자, 이거는 학생 아이디는 없어요. 학생 아이디는 없고 단지 math라고 하는 데이터들, science라고 하는 데이터들, hist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 1번과 데이터 프레임 3번을 놓고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합쳐주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 프레임 1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컬럼 3개가 있었는데 컬럼 이름이 id 그 다음에 id가 1번부터 뭐 5번까지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보니까 얘네들은 밑으로 합쳐질 내용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용들이 잘린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옆에 똑같은 위치에 math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science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고 history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옆으로 길게 되어 있었던 녀석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중간에 잘려가지고 2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머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머지를 이용하실 때는 인덱스 이용해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과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0, 1, 2, 3, 4, 0, 1, 2, 3, 4라고 하는 공통된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덱스를 가지고서 머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컨캣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concat 데이터 프레임 1번, 데이터 프레임 2번. 여기서는 엑시스를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몇 번 방향? 1번 방향이에요. 항상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이 행 번호를 먼저 쓰잖아요. 행 번호를 먼저 쓰니까 여기가 0번. 컬럼 번호를 나중에 쓰죠. 여기가 1번.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붙이겠다.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아셨죠? 자, 결과를 볼까요? 이게 원하는 거였었죠.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id와 국어,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3번으로 붙이기로 했었죠. 데이터 프레임 3번, 그 다음에 엑시스 1번.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ID, 코리안, 잉글리시를 가지고 있었고 데이터 프레임 3번이 매스, 사이언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합쳐줄 때 어떻게 합쳤냐면 이렇게 합쳤죠. 이렇게. 그쪽 방향이 뭐다? 엑시스 1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게 되면 이거를 상하로 합쳐야 될지 좌우로 합쳐야 될지가 보이실 거고요. 보통 데이터 프레임에서 좌우로 합치는 경우에는 컨캣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무엇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공통된 컬럼이나 공통된 인덱스를 가지고서 머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좌우로 합쳐줄 때에는 공통된 컬럼이나 공통된 인덱스를 가지고서 좌우로 합쳐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을 아래쪽으로 합쳐야 되는 경우 아까처럼 데이터 프레임 1번에는 1번 학생부터 5번 학생까지가 있었고 데이터 프레임 2번에는
6번 학생부터 뭐 10번 학생까지 있었다. 이런 경우에만, 그러니까 상하로 합쳐주는 경우, 액시스 0번으로 합쳐주는 경우에만 보통 컨캣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컨캣은 이어서 붙여준다.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잘려 있다. 그런 경우에 컨캣을 이용하시는 거고, 머지는 공통된 컬럼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컬럼이나 인덱스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컨캣과 머지예요. 컨캣과 머지. 제가 GitHub에 저장해 드릴 테니까 그냥 일단은 보기만 하세요. 제가 그 GitHub 주소를 가지고 온 게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저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들이 있대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지금 바로 GitHub에 올려드릴게요. 그 GitHub에 있는 내용 보시면 돼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올려드렸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링크 클릭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서 제가 드린 링크는 그 판다스 홈페이지예요. 판다스 홈페이지에서 예제로 제공되어지는 파일들이 있는 GitHub 주소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판다스 디벨로퍼 사이트예요. 판다스 디벨로퍼 사이트고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예제 데이터들이 있어요. 확장자 CSV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제 파일, CSV 파일들이 있죠. 예제 파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용해라. 자, 거기에 보시면 이런 CSV 파일, 이런 CSV 파일, 이런 CSV 파일이 있어요. 요거 세 개를 각각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세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고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보시고, 자, NO2라고 하는 것과 PM25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시는데, 제가 머지를 해야 되는 건지 컨캣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고서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NO2를 읽어드린 데이터 프레임과 PM25를 읽어드린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합칠 때에는 공통된 컬럼이 있어서 머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하로 그 컨캣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판단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친 결과죠. 이 결과에다가 세 번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역시 합치세요. 이것도 제가 머지를 해야 되는 건지 컨캣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보시면 머지를 해야 될지 컨캣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그걸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자 이건 연습 문제고요. 쉬운 시간 됐죠?